안녕하세요. 캐드 공방의 김쌤입니다.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실기 공개 도면 19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먼저 솔리드웍스를 사용해서 모델링을 하고 조립품을 완성시킨 다음에 조립품 파일하고 채점용 파일 그리고 3D 프린터용 파일 이렇게 세 가지 파일을 저장하는 단계까지 설명해 드리고요. 3D 프린터용 파일을 사용해서 슬라이싱하는 방법과 G코드 변환 파일을 생성하는 방법은 모든 문제에 공통되기 때문에 별도로 강좌를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문제 도면을 살펴보면 1번 부품은 이렇게 그리고 2번 부품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부품을 모델링을 한 다음에 조립을 하면 이런 형상이 됩니다. 이 조립품에 조립된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축 방향을 결정을 해주면 이쪽 방향으로 X축이 되고요. 다음에 이 방향으로는 Y축을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 부품에서 보면 A하고 또 B 하는 알파벳으로 표기된 치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1번 부품에 조립되는 부분의 치수를 참고해서 각각 해당되는 치수를 산출해 주어야 됩니다. 이 A는 1번 부품에서 이 홈 안에 조립이 됩니다. 따라서 12라는 치수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문제에서 공차 한계를 1mm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1mm보다 조금 적은 0.8mm를 적용시키겠습니다. 그래서 A는 11.2mm를 적용하겠습니다. 이 B 부분은 1번 부품의 파이 8에 해당되는 이 구멍에 조립되는 축이기 때문에 파이 8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파이 7.2를 적용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산출된 치수와 기준 축을 기준으로 해서 모델링을 하도록 합니다. 먼저 솔리드웍스를 열고 새로 만들기를 이용해서 파트 템플릿을 불러옵니다. 템플릿이 열리면 이 위쪽에서 옵션에 들어가서 문서 속성 탭으로 가고 거기에서 단위를 선택한 다음에 MMGS를 설정해 줍니다. 다음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저는 바탕화면에 19번 폴더를 만들어 놓았고요. 여기에 파트 1이라는 이름으로 부품을 저장시키겠습니다. 여러분은 시험장에서 감독관 선생님들께서 어떤 폴더를 어떻게 만들고 또 어떤 파일들을 어떻게 저장해서 제출하라고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따라서 이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출하는 파일에는 조립품 파일, 채점용 파일, 3D 프린터용 파일, 즉 STL 파일이 되겠죠. 이렇게 세 가지 파일하고 STL 파일을 슬라이서 프로그램에 세팅을 해서 G코드 변환을 시킨 G코드 변환 파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4개의 파일을 제출하도록 목록에는 작성되어 있습니다만은 3D 프로그램은 조립품 파일은 부품 파일이 없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품 파일까지 같이 저장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부품 파일은 어떠한 파일명으로 저장하라는 지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임의로 저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1번 부품을 모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X축, Y축을 기준축으로 잡았기 때문에 정면에다가 스케치를 해 주시고요.
가운데에 있는 파이 8짜리 원을 제도를 합니다. 그리고 반지름 7짜리 원을 추가로 하나 더 제도를 해줍니다. 다음에는 이 두 개의 원은 중심이 같다. 그래서 동심 구속을 주고요. 밖에 있는 이러한 외형의 모양을 스케치합니다. 따라서 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스케치를 해줍니다. 위에 있는 선분과 여기에 원줄은 접선 구속을 하고 아래에 있는 선분도 이 원주에 접선 구속을 시킵니다. 다음에 잘라내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불필요한 선분은 제거를 해주고 안쪽에 있는 선분도 지워줍니다. 다음에는 치수를 입력합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치수는 5mm가 되고요. 가운데 중심으로 붙어서 여기 끝부분까지의 치수는 12mm입니다. 다음에 아래에서부터 제일 위에까지 이 치수는 25mm입니다. 스케치가 전부 다 완성이 되었으면 스케치 종료를 하고요. 돌출로 가서 좌우가 대칭되는 모습에 22mm 폭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방향에서 중간 평면을 지정해 주고 치수는 22mm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한 다음에 가운데에 있는 홈 작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뒷면에 스케치를 하고요. 이 뒷면에다가 사각형을 하나 제도를 합니다. 이 사각형은 위에 있는 선분의 중간점과 가운데의 원점을 수직 구속을 해주고요. 아래에 있는 선분은 아래쪽 모서리하고 동일선상 구속을 줍니다. 다음에는 치수를 이용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치수 12mm와 이 위에 있는 모서리는 5mm의 간격이 떨어져 있다 하고 치수 입력을 해줍니다. 스케치가 다 되었으면 스케치 종료를 하시고요. 돌출 컷을 이용해서 이 스케치를 해놓은 부분에 홈 작업을 해줍니다. 방향을 관통을 해 주어도 되고요. 또는 다음까지 해 주어도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주시면은 이러한 모델링이 완성이 됩니다. 이대로 저장을 해 주시고요. 파일을 닫습니다. 새로 만들기를 이용해서 다시 파트 템플릿을 열어오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이용해서 이번에는 파트 2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역시 XY 축을 기준축으로 하기 때문에 정면에 스케치를 해줍니다. 중심 부분은 치수가 7.28입니다. 그래서 원을 이용해서 가운데 원점 부분에 7.2파이짜리 원을 제도를 해줍니다. 다음에는 이러한 부분의 모양이 있고 또 이쪽에는 이런 모양의 형상이 도면상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다가 사각형을 이용해서 아래쪽에 이런 사각형 하나, 또 위쪽에도 이런 사각형을 하나 제도를 하시고 또 이쪽 코너에도 사각형 하나를 제도를 해줍니다. 다음에는
이 꼭지점하고 여기 꼭지점을 일치시켜 주고요. 이 선분과 이 선분은 동일선상 구속을 주고요. 이 선분과 이 선분을 동일선상 구속을 줍니다. 이제는 치수 입력을 합니다. 여기 원점에서부터 여기 끝부분까지 치수는 반지름 7로 나와 있기 때문에 7mm를 입력해 줍니다. 또 이 윗부분도 여기 원점에서부터 7mm가 떨어져 있습니다. 다음에 이 부분은 19mm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19mm 치수를 입력하고요. 아래에 있는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치수는 18.5mm입니다. 여기의 높이는 10mm가 되고요. 여기에서부터 요 위에까지 이 높이는 15mm입니다.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높이는 10mm고요. 다음 여기는 5.5mm.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5.5mm 치수를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에서부터 여기 끝까지 전체 길이를 24mm로 입력을 해 주셔도 됩니다. 자, 스케치가 전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스케치 종료를 하시고요. 돌출을 합니다. 돌출 부분에서는 이 샤프트 부분과 아래에 있는 바디 부분이 둘 다 22mm만큼 돌출이 되어 있고요. 따라서 중간 평면에 22mm만큼 돌출을 할 건데요. 이 샤프트 부분하고 아래에 있는 바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주시고요. 한 번 더 돌출로 들어가서 좀 전에 활용했던 스케치를 클릭해 주시고 이번에는 11.2mm만큼 중간 평면을 활용해서 돌출을 시킵니다. 이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확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모양의 형상이 모델링이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아래 이쪽 턱 부분에는 C2만큼 못따기가 되어 있습니다. 못따기를 이용해서 동등거리에 C2가 되니까 2mm를 입력해주고 이 모서리를 모를 따줍니다. 이 윗부분의 이 모서리는 반지름 7로 필렛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렛을 선택하고 치수는 7mm 입력을 한 다음에 이 모서리를 모를 깎아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러한 형상의 모델링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앞부분에다가 스케치를 해서 비번호를 음각합니다. 텍스트에서 비번호를 입력을 합니다. 문서 글꼴 사용의 체크를 해제를 한 다음에 글꼴을 선택하고 글꼴에서 크기를 선택해 주고 아래에서 크기는 24를 선택해 줍니다. 다음에 이 숫자의 배치를 이 도면을 참고로 해서 적당한 위치를 잡아서 이렇게 배치를 해주고요. 배치가 끝나면 스케치를 종료시키고 돌출 컷을 합니다. 그래서 방향은 블라인드 형태로 가고 치수는 1mm만큼 등각 보기를 해서 제대로 음각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작업을 마칩니다.
자, 이거는 부품 2번에 그대로 저장을 합니다. 이제는 새로 만들기에서 조립품 템플릿을 열어옵니다. 기준이 되는 부품은 2번 부품입니다. 그래서 2번 부품을 열고, 기준이 되는 부품은 작업 공간에서 클릭을 하시지 말고 여기에 있는 녹색 갈매기 또는 이쪽에 있는 녹색 갈매기를 클릭을 해야 원점에 고정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원점에 고정 배치가 되면 다시 한번 부품 삽입을 이용해서 이번에는 파트 1번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파트 1번은 작업 공간에 적당한 위치에 배치를 합니다. 배치가 끝났으면 메이트를 합니다. 메이트에서는 파트 1번과 파트 2번을 전부 풀어주고요. 제일 먼저 이 샤프트에 여기에 있는 구멍을 조립을 합니다. 다음 우측 면도로 돌려놓은 상태에서 이 가운데 중간 부분을 맞춰주겠습니다. 그래서 파트 2번의 정면과 파트 1번의 정면을 메이트 시킵니다. 자, 그래서 등각 보기를 하시게 되면은 이러한 모양으로 조립이 되었습니다. 메이트를 닫고요. 이대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에 들어가서 비번호로 저장을 해줍니다. 저는 구별하기 위해서 뒤에 문제 번호를 붙입니다만은 여러분은 비번호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장을 해주시고 이번에는 채점용 파일을 저장합니다. 다시 한번 다른 이름으로 저장으로 가서 파일 형식을 STEP로 바꾸는데요. STEP 파일 형식에는 AP203, AP214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문제상에 최신 버전으로 저장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P214를 선택해 주시고 옵션을 선택해서 솔리드 곡면과 면 모서리 속성 내보내기, 주기적인 면 분할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고 저장을 합니다. 다음에는 3D 프린터용 파일을 저장합니다. 그래서 확장자를 STL로 저장을 시킬 건데요. 슬라이서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모양을 자유롭게 이런 식으로 전부 자세를 바꿔가면서 자리를 잡아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양 자체는 슬라이서 프로그램에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세를 잡으려고 애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슬라이서 프로그램에서 세팅을 하면서 서포트가 제일 적게 생성이 되고 시간 내에 출력이 될 수 있도록 자세를 잡아주면 됩니다. 단 각각 하나하나의 부품을 이런 부품이나 또는 이 부품의 위치를 새롭게 조정을 해 주어야 된다면 그거는 슬라이서 프로그램에서 위치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필요가 있다면 그 부분은 여기에서 조절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행히 이 19번 문제의 이 부품은 부품을 어떻게 움직여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눕혀서 출력을 한다거나 또는 이렇게 세워서 출력을 한다거나 결국은 이 모양 그대로 출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부품의 개별적인 부품은 움직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대로 저장을 시키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으로 가서 파일의 형식을 STL로 바꿔주고 옵션으로 가서 단위는 밀리미터로 설정을 해주시고 어셈블리의 모든 부품을 단일 파일에 저장 여기에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저장을 합니다.
여기에 체크를 하지 않으면 부품이 따로따로 출력이 될 것이고요. 단위를 센티미터로 출력을 하게 되면 10분의 1로 축소돼서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실격이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단위와 어셈블리의 모든 부품을 단일 파일에 저장, 이 두 개를 체크를 꼭 해주시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메시 파일로 미리 보기가 되면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방금 저장한 STL 파일을 슬라이서 프로그램에 세팅을 해서 G코드로 변환하는 그 과정은 모든 문제에 공통되기 때문에 별도로 강좌를 여기에 링크를 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셔서 작업을 하시고요. 그 G코드 변환 파일까지 여기에 추가로 해서 저장을 하신 다음에 폴더를 통째로 USB에 저장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개 문제 19번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